안녕하세요. 월분배가 무엇인지, 해외 커버드콜 ETF를 통해 적절한 분배율이 왜 중요한지 앞선 수업들에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적절한 분배율 추구, 정직한 월분배 ETF를 지향하는 타이거 ETF가 어떻게 분배율을 정하고 지속가능한 커버드콜 투자를 추구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까지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월분배 커버드콜 ETF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ETF의 분배금은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주식 배당과 채권 이자 등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식에서 분기, 연도별로 달라지는 배당금, 금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 수익은 예측하기 어렵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월분배 ETF가 바로 커버드콜 ETF 상품이에요. 옵션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분배금을 추구하여 매월 비교적 일정한 분배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예측 가능한 형태로 인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커버드콜 ETF는 시장의 성과인 자본 차익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타이거 ETF는 이런 인컴 수익과 자본 차익의 밸런스를 찾기 위해 기존 커버드콜 상품의 장단점을 분석했는데요. 기존 옵션을 100% 매도하는 커버드콜 ETF는 보유 자산이 상승할 때 상승 제한으로 인해 참여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확실한 인컴 수익을 위해 미래의 자본 차익 기회를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이후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미국 커버드콜 ETF 중 옵션을 일부만 매도하는 전략들이 나타났는데요. 50%를 고정으로 매도하는 ETF들은 상승 수익률에 일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달 시장 변동성에 따라 옵션 프리미엄 수준이 달라져서 분배 재원이 일정하지 않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들쭉날쭉하여 매월 몇 %를 분배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상품이 바로 타이거 타겟 커버드콜 ETF인데요. 타겟 커버드콜 전략은 이런 기존 커버드콜 상품들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투자자분들께서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전략으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타이거 ETF가 왜 타겟 커버드콜 전략을 개발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타이거 ETF는 기존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100% 비중 매도나 50% 비중 등을 고정으로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은 지수 성과 참여율이 낮고 매월 분배금이 들쭉날쭉하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연간 최대 분배 한도를 정하고 필요한 만큼의 옵션 프리미엄만 매도하는 운용 방식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렇게 타겟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면 첫 번째로 옵션 매도 비중을 최소화하여 기초 지수 성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두 번째로 매일 일정한 분배 재원을 추구하여 분배금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게 하였죠. 옵션 매도 비중을 최소화하여 기초지수 성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타겟 옵션 매도로 매월 가능한 일정하게 분배 재원을 창출하여 분배금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즉, 일정 수준의 연간 최대 분배 한도만을 타겟하여 일부만 매도했기 때문에 자본 차익인 상승장 참여율과는 밸런스를 맞추며 커버드콜 2.0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ETF는 혁신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미국 시장에서 월간 옵션을 넘어서 주간, 일간 옵션이 상장되어 2023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기존 타이거 타겟 커버드콜 전략은 월간 옵션을 활용했다면 일간 옵션을 활용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연간 최대 분배 한도를 높이면서도 옵션 매도 비중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높은 비중의 월간 옵션 매도에서 낮은 비중의 데일리 옵션 매도로 혁신함으로써 커브드콜 전략이지만 지수 성과의 약 90%까지 참여가 가능해진 겁니다.
타이거 타겟 커버드콜 ETF에서는 연간 타겟 프리미엄 퍼센트가 곧 연간 추구하는 최대 한도 목표 분배율이 되는데요. 이런 타겟 프리미엄 연간 분배율을 기초지수 단계부터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타이거 ETF는 타겟 플러스 퍼센트 프리미엄 수준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먼저 옵션 프리미엄의 가치를 옵션의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 플러스 변동성으로 분해하여 생각해 볼까요? 타이거 타겟 커버드콜 전략은 현재 가격과 동일한 ATM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옵션이 가지는 내재 가치는 0이지만 만기까지 24시간 남는 시간 가치 그리고 옵션 기초자산 변동성의 가치로 옵션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S&P 500은 연평균 10%, 나스닥 100의 경우엔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가격에 반영된 연간 기대 수익률도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는데요. 따라서 타겟 커버드콜 전략에서 기초자산의 평균 기대 수익률 수준의 프리미엄 퍼센트를 정하고 이를 연 분배율로 지급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타이거 ETF의 타겟 프리미엄 퍼센트는 기초자산의 평균적인 상승률을 고려하여 설정했고 이렇게 분배율을 결정했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절한 인컴 수준을 타겟하여 분배율을 설정하여 월배당 투자를 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투자 원금과 월 분배금 유지가 기대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커버드콜 투자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커버드콜 월 분배 투자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은퇴 후 마지막 잎새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오헨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에서는 주인공 소녀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본인도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며 나뭇잎에 감정을 이입하고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노후의 은퇴 자산의 현금화를 위해 보유한 자산을 매도하고 매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줄어드는 자산을 보며 발생하는 불안감과 매도 시점을 매번 결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생활에 불확실하고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도 있겠죠. 해결책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나뭇잎, 즉 지속 가능한 커버드콜 ETF 투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월배당 ETF를 계좌에 보유하며 보유자산을 매번 매도하지 않아도 분배금을 추구할 수 있는 은퇴 자산은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기초자산의 성장성을 고려한 연간 최대 분배 한도 12% 수준의 커버드콜 ETF가 적절한 분배율을 추구하는 풍성한 나무라면 은퇴 후 1억 원을 투자해 매월 100만 원의 월 분배금이 오래도록 지속된다고 기대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노후 생활을 계획하기도 쉽고 장기간 안정성을 더 높여주는데요. 이것이 타이거 커버드콜 ETF가 가장 우선으로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코스피 5,000포인트 목표와 함께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가운데 타이거에서도 드디어 타겟 커버드콜 전략을 국내 시장에 적용한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커버드콜 기초자산 연평균 수익률과 커버드콜 분배율을 비교해 볼게요. 국내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가 연간 최대 분배 한도 7% 분배율을 추구하는 이유는 기초자산의 장기 성장률과 분배율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나스닥 100은 17%로 이를 기초로 한 커버드콜 ETF 분배율 역시 해당 수준과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200의 20년 연평균 수익률은 8%에 불과한데 국내 코스피 200 기반 커버드콜 ETF의 평균 분배율은 무려 17%로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타이거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는 코스피 200의 성장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연간 최대 분배 한도 7%로 설정한 것입니다. 타이거 커버드콜 ETF는 적절한 분배율로 지속 가능한 커버드콜 투자를 지향하는데요.
타이거는 기초자산의 성장성을 고려한 분배율로 지속가능한 커브드콜 투자를 완성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속가능한 인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타이거 ETF는 단순히 높은 분배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원금의 지속성과 분배금의 안정성 추구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통해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투자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